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공부하시면서 잘 지내신 거죠? 네,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38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보실 건데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부수적인 등록사항은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여기서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소재지는 처음부터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번부터 나오게 돼요. 지번부터 소재지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은 제외하고 지번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는 다 지번부터 나와요. 그러면 지번의 의미가 뭐냐면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번호. 그러면 왜 토지에게 번호를 부여하느냐면 다른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토지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즉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를 지번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주소지를 얘기할 때는 번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번과 번지는 같은 뜻입니다. 지번과 번지는 같은 뜻이에요. 왼쪽에서 읽으면 지번, 오른쪽에서 읽으면 번지 이렇게 되죠.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의미한다는 거. 지번의 기능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지번의 분류가 나오는데 지번의 분류. 지번을 형식에 따라서 둘로 분류를 합니다. 지번을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단식 지번, 또 하나는 복식 지번.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이 단자는 하나라는 뜻이고요. 이 복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식은 형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 단식 지번.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 복식 지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식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1개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요.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아라비아 숫자 2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있는 요게 복식 지번에 있어서 요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지번, 본번이라고 부르고요. 요 뒤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는 붙일 부자를 써요. 붙일 부자.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교재에서는 부사장님, 부반장님, 부소장님, 부회장님 할 때 그 부자로 책이 나오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부자는 넘버 2라는 뜻이 아니라 붙일 부자를 씁니다. 대학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번에 붙은 지번, 붙일 부자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붙일 부자는 이렇게 붙일 부자를 써서 본번에 붙은 지번을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대시 표시는 반드시 의라고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5라고 읽으시면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에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잘못하면 깜방에 갈 수도 있어요. 절대로 100-5라고 읽지 마시고 100의5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단식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부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지번이기 때문에 본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번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한 이 본번과 부번이 지금 평행적으로 나란히 있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식이라고 부릅니다.
본번과 부번이 나란히 평행적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평행식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뭐라 부를까요? 본번, 부번. 분수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분수식.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집어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요. 언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무조건으로.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이라는 유혹하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이렇게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임자를 붙여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임자를 붙이게 되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지목 중에서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이 임야라는 지목의 부호가 요 임이에요. 여기 임자를 붙이게 되면 이 임야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 또한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를 해요. 숫자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붙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38쪽에 맨 밑에 본번과 부번이 나와 있는데 본번은 앞에 있는 본래의 집안, 앞에 있는 집안을 본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안을 부번이라고 부르고요. 집안은 본번만으로 표기할 수는 없으나 부번만으로 표기할 수는 있으나 뭐죠? 단식 집안. 그렇죠. 부번만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느냐? 즉 100 또는 100의 5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기할 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시골에 가보시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드물지만 한글을 못 읽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공식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공식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한글로 표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 읽는 분들도 계시죠? 뜨끔하시죠? 네. 그래서 공식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자도 안 돼요. 그렇다면 영어를 쓸 수가 있느냐? 헌드러드. 제가 영어 강사를 15년 했어요. 발음 좋죠? 헌드러드.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뜨끔하신 분 있죠? 네. 그래서 공식 기능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출제가 돼요.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 집원의 표기라는 문구 있습니까? 3번에 있죠. 거기 동글뱅이 1번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원 표기 형태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먼저 평행식, 평행지도. 본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평행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평행식은 우리 공간정보법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공간정보법은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분수제도. 이 분수식은 본번을 분모에 놓고 그 다음에 부번을 분자에 놓는 형식을 얘기해요. 이걸 분수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제도. 이 분기제도는 뭐냐면 이 부번이 있는 이유는 토지가 분할이 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부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분기제도는 뭐냐면 토지를 분할할 때 부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로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기호.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100번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분할을. 그러면 이때 이 평행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100의 100번, 여기는 100의 1번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평행식을 쓴다면. 분수식을 쓴다면 이렇게 부여할 겁니다. 100번 이렇게 씁니다. 이게 분수식이에요. 그런데
분기제도 또는 기본제도, 이 분기할 때 그 기는 기호라는 뜻이에요. 분할할 때 기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분기제도 또는 기본제도, 기호로서 지번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기는 기호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부여합니다. 기호로서 A, 기호로서 B, 이렇게 부여하는 게 분기제도 또는 기본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부본제도는 자유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예를 들어서 130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지 토지를 분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자유롭게 부여합니다.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자유롭게 부여를 해요. 131, 132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를 자유부번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나마 조금 출제될 확률이 있는 것은 자유부번 제도예요. 이것 좀 기억해 두십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새로 지번을 부여해야 할 경우에 기존 지번을 소멸시키고 해당 지번 부여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최종 지번 다음 지번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좀 지문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해당 지번 부여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 문구가 좀 이상한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자유롭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부번제도예요. 다시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얼마라고요? 130.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지번을 자유롭게 부여하는 겁니다. 131, 132. 한 페이지가 더 하나가 더 있으면 134. 이렇게 부여하는 게 자유부번제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부여 단위에 의한 분류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고요. 지번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지번부여 단위 지역이라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뭐라고 했죠? 동. 농촌지역은 리라고 했죠. 여기는 상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요 옆에 있는 동은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넓습니까? 노량진동이 더 넓죠. 그렇다면 필지수가, 즉 토지의 개수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노량진동이 더 많을 테고 상도동은 상대적으로 토지의 개수가 적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도동은 지역이 좁은 지역이니까 토지의 개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차례차례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노량진동은 넓은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토지의 지번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부여를 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진대요. 이게 관리가 너무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쪼개요. 일단 이렇게 쪼개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부여해서 한 세트로 관리하고 너무 토지 개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한 세트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9, 20, 21, 22, 23, 24, 25, 26, 27 한 세트로 관리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는 이제 28 이런 식으로 부여해서 한 세트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은 좁은 지역이니까 필지의 개수가 적어서 그냥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쪽은 넓은 지역이고 토지의 개수가 많으니까 좀 나눠서 지번을 부여하고 나눠서 세트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셔요? 안 되셔요? 얼핏 되시나요? 네. 이때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지번 부여 지역 단위법이라고 부릅니다. 지번 부여 지역 단위법.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지역단위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쪽은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 건 아니죠. 맞아요. 요 한 세트별로 지번을 부여하고 있죠. 요 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엽이라고 불러요. 도엽을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도엽단위법이라고 부르고요. 요때 이 도자는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엽은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부분별로 뭘 부여한다고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그래서 도면별로, 지적도, 임야도별로 지번을 부여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도엽단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특징이 출제가 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쪽은 좁은 지역, 넓은 지역. 좁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쪽은 토지의 개수가 적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쪽은 토지의 개수가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쪽은 도면이 많을 때 작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쪽은 도면이 많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러한 특징이 출제가 됩니다.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에서. 그래서 거기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특징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징. 이때 요 그림이 떠오르시면 저절로 기억이 나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단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인데 여기 1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2단지가 있고요. 여기 3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존재할 때 이때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 1단지는 이렇게 부여할 거예요. 1, 1에 1, 1에 2, 1에 3, 1에 4, 1에 5, 1에 6, 1에 7. 여기는 2단지니까 2, 2에 1, 2에 2. 여기는 쭉쭉 부여하겠죠. 이쪽은 3단지니까 3에 1, 3에 2, 3에 3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단지단위법이라고 부르고요. 단지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단지가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록. 그래서 블록식이라고 부릅니다. 단지식, 블록식, 단지단위법, 블록단위법 다 같은 뜻이에요. 단지가 영어로 블록이니까. 이 단지단위법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 단지단위법을 주로 사용하느냐.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다수의 소규모 단지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여기에 줄지셔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바둑판 모양의 토지일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둑판 모양의 토지일 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그림이 도엽단위법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먼저 부여하고 여기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여하고 여기 부여하고 이런 순서로 부여한다는 뜻인데 이게 맨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어떤 분이 이 그림을 잘못된 그림을 넣었는데 그 위에 선생님들이 다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여하는 게 저기입니다. 도엽단위법. 그렇죠. 도엽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이게 도엽단위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위치에 의한 분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기는 뭘까요?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일어날 기자는 시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은 지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번이 시작하는 위치에 따른 분류라는 뜻이에요. 얼핏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북서 기번의 방식이 있고 또한 북동 기번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서 기번법은 뭐냐면 국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북동 기번의 방식은 북동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북서 기번법은 북서 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니까 어느 쪽으로 지번이 끝날까요?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적. 시작한다 반대는 끝난다. 남동쪽으로 지번이 끝납니다.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 북동 기번의 방식은 북의 반대인 남쪽, 동의 반대인 서쪽, 시작한다 반대는 끝난다.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끝나는 방법이 바로 북동 기번의 방식인데 이걸 자꾸 물어봐요. 어느 쪽에서 끝나는지. 이거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그냥 따져보시면 돼요. 어느 쪽?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은 동서남북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쪽은 서쪽이 될 테고 이쪽은 남쪽이 될 테고 이쪽은 동쪽이 될 테고 여기는 북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집어는 사행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행식은 뭐냐면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이 부여된다고 해서 사행식이라고 불러요.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또는 시골의 농촌 그런 데는 토지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그때 토지의 가운데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전부 다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오른쪽에 사행식 그림이 있죠. 맞아요. 이게 사행식이라는 방법인데 꾸불꾸불한 거. 이게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 토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드물기 때문에 거의 다 사행식을 써요. 그럼 우리나라는 농촌 지역의 토지가 많을까요? 도시 지역의 토지가 많을까요? 농촌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행식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북서 기번의 방식은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죠. 북서쪽은 어디입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이네. 북서쪽. 그래서 지번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부여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시작합니까? 북서쪽에서. 어디 쪽에서 끝나죠? 남동쪽으로 끝나는 지번 부여 방법. 이를 북서 기번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북동 기번의 방식은 북동쪽에서 시작하겠죠? 여기가 북, 여기가 남, 동, 서. 북동쪽은 이쪽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지번이 끝나는 방법입니다. 이를 북동 기번의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방식을 쓰느냐면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까요? 2020년 강명에서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했다. 학원은 가기 정말 싫지만 올해 반드시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술 안 먹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올해 반드시 붙을 거야. 화이팅.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을 표시하면 첫 글자를 어디부터 쓰기 시작합니까? 북서쪽에서. 맞아요. 그리고 마침표는 어디다 찍죠? 남동쪽으로. 맞아요. 이게 북서 기번의 방식을 쓰는 나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에요. 뭐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뭐 중동, 뭐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 방법을 써요. 문명화된 국가들은 다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 북동 기번의 방식은 글씨를 어떻게 쓰는 나라냐면 야만스럽게 쓰는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야만적으로. 불행하게도 그 야만스러운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옆에 있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서 첫 글자를 씁니다. 마침표는 어디다 찍자? 여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참 야만스러운 나라죠. 우리나라 오른쪽에 일본, 우리나라 왼쪽에 중국. 걔네들은 이렇게 야만스러운 방식을 씁니다. 한자 문화권.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북서 기번의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다른 분류가 아니라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겠죠.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 사행식은 뱀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사행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우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기는 기할 기자를 써서 홀수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홀수는 기이한 수라고 불러요. 우수는 짝수 우자인데 완전 우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수, 짝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있으면 혼자보다는 덜 외로울 테니까.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고요. 도로변에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토지들이 있어요. 이 토지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이렇게 부여를 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지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전부 다 홀수죠. 홀수를 기수라고 불러요. 이쪽은 전부 다 뭐죠? 짝수죠. 짝수를 우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기우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교호식이라고도 불러요. 교호식. 같은 뜻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교호식은 무슨 뜻이냐면 교는 교차하여, 호는 상호간에. 그래서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지번을 부여하는 거. 이를 교호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법정 드라마를 보시면 판사가 가운데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피고인을 신문하죠. 맞아요. 먼저 검사가 신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신문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교차하면서 신문하는 것을 교호신문이라고 불러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교호식, 기우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기우식, 교호식은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냐면 시가지 지역.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는 뭘 의미할까요? 도시. 가는 뭘까요? 도로 가짜예요. 도로 가짜. 그래서 도로변에 주로 도시의 도로변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교식, 기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행식을 먼저 보시면 두째 줄에 농촌 지역 있습니까? 사행식에 있죠.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도시보다 농촌이 토지의 개수가 많아요. 따라서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우식을 보시면 없네. 써놓으시죠. 시가지 지역. 시가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식 아까 보셨죠. 단지단위법. 이를 단지식 또는 블록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단지별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인데 거기 두째 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등 여기다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절중식은 짬뽕식이 될 테고요. 짬뽕식.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기준 나와 있는데 지번의 부여 기준 첫 번째 원칙 북서 기번의 방식을 채택한다고 있죠. 맞습니까?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은 여기 보신 바대로 우리가 글자를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죠. 따라서 지번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북서 기번의 방식은 또한 첫 번째 줄을 쓴 다음에는 두 번째 줄을 위에 올라가면서 씁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씁니까? 내려가면서. 따라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북서 기번의 방식이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은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쪽에 3번의 지번의 표기에서 동글뱅이 1번 지번의 표기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43쪽부터 45쪽까지 각각의 토지 이동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볼 건데요. 이 각각의 토지 이동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하나는 지번은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즉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돼요. 즉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1번 토지 옆에는 몇 번이 나와야 될까요? 2번. 2번 토지 옆에는 몇 번이 나와야 될까요? 3번. 이게 연속성 또는 순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옆에 10번이 나오면 이것 연속적으로 부여합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연속성이 깨져버리면 관리가 힘들대요.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공시민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3번 토지 옆에 보통 사람은 4번 토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10번 토지가 있다고 생각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이 깨져버리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9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리가 힘들어진답니다. 따라서 이 가능하면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를 합니다.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시는데요. 신규 등록의 의미는 뭐죠?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토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면 바다가 토지로 바뀌었으면 바다가 토지로 바뀐 거 아시죠? 해안가에 매립해서 바다를 토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정지용 씨가 서산에 그 토지 만든 것처럼 이 바다가 토지로 바뀌게 되면 그 토지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죠.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를 뭐라 부를까요?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등록전환. 등록전환의 개념은 이 토지가 처음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처음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인데 이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뭐가 된 겁니까? 처음으로 등록한 거죠. 맞아요. 그전에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등록전환을 통해서 이쪽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시죠? 따라서 등록전환은 신규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저는 항상 이 그림을 그려요. 여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가 될 텐데요. 9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의 1번, 6번, 7번, 7의 1번 이렇게 9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이때 이 토지를 신규 등록전환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즉 사방이 바다인데요. 여기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규 등록하겠죠. 그럼 신규 등록이니까 지번도 부여돼야 되겠죠.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마지막 지번은 얼마입니까? 7의 1번. 그러면 여기에 8번을 부여할 수가 있느냐? 부여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옆에 3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성이 깨지죠. 따라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연속성이 깨지니까. 그러면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몇 번을 부여하느냐면 인접토지의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다시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돼요. 그럼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했다는 겁니다. 여기 최종 지번이 7의 1번이라고 해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왜? 연속성이 깨져버리니까. 따라서 연속성이 더 중요하니까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쳐서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어요. 겹치니까. 따라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그러면 차례대로 부여하니까 여기가 1번이니까 차례대로 하면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돼요. 이거 얼핏 되셨을까요? 이거 처음부터 다 이해하리라고 제가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말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감만 잡으시면 돼요. 반복이 될 거니까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 이게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말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 감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렇다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한다면 몇 번을 부여할까요? 깜방에 간다니까요. 2-1 그러시면 2의 1. 2의 1. 네. 기출 지문이 엄청 많아요. 2-1로 읽는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2의 1 이렇게 읽어야지만 옳은 지문이에요. 네, 진짜 깜방에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여기 몇 번으로 부른다고요? 2의 1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유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되셨을까요? 요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뭐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로 부여합니까? 7의 2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문제는 여기다가 이 최종 지번에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그렇죠. 이것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번호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8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8번을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여하더라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죠. 이게 다 바다예요. 이건 섬이고. 그러면 인접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접할 때 접은 접한다는 뜻이에요.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옆에 붙어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경우도 인접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때도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접토지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여할 겁니다. 6의 1 차례대로. 맞죠? 그런데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부번이 많을수록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송도 신도시예요. 송도 신도시는 바다를 메꿔서 도시 하나를 만든 거죠. 그 안에는 수십만 필지가 있겠죠. 그러면 부번이 몇 개가 나옵니까? 수십만 개가 나와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부여하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먼저 같은 방법.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의 원칙은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세 가지 경우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데요. 절대로 책의 내용을 암기 못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다 말장난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장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그림이 외워지시면 이제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이걸 말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의 내용은 절대로 못 외우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을 볼 건데요. 이 분할이라 하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는 뭘까요? 합병. 그렇죠. 반대는 합병이 돼요. 이 분할의 경우 지번부여 방법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할은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응용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요. 100의 1번지 토지고 100의 2번지 토지고 100의 3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총 몇 필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예요. 이때 요 100의 1번지 토지를 세 필지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그러면 분할 전에는 한 필지고 지번이 하나 존재하죠. 분할한 이후에는 세 필지고 지번이 몇 개 필요합니까? 세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세 개로 나눠진 이 토지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게 분할의 경우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냐면 북서기번의 방식은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사용합니다. 분할 전 지번을 사용하게 돼요. 한 필지는. 그러면 여기가 100의 1번이니까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100의 2번 부여하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겹쳐요. 부여할 수 없겠죠. 그러면 3번을 부여하면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겹치죠. 그러면 4번을 부여하면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그럼 이 4번이라는 번호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0의 4로. 그러면 차례대로 부여하는 거니까 여기는 100의 5로 부여할 겁니다. 이렇게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겹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 필지로 분할을 해볼까요? 왼쪽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100번. 그리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합니다.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겹치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부여하니까 이렇게 부여하면 될 거예요. 다시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뭐로 부여한다고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세 필지로 나눠볼까요? 한 필지는 뭘 부여한다고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0에 얼마입니까? 9. 여기는 100에 10.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리하죠.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고요?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고 지번이 안착이 돼요. 되셨을까요? 이거 말로 절대 못 외워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그러면 이 건물에 대지 지번은 분할 전에는 얼마일까요? 네? 분할 전에는 100의 1일 겁니다. 맞아요. 분할한 후에는 얼마일까요? 분할한 후에는 100의 5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표시사항 중에서 대지 지번은 바뀌죠. 그렇다면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다 바꿔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공문서는 공무원분들이 성실하니까 다 바꿔줄 거예요. 하지만 사문서는 안 바꾸는 사람도 많겠죠. 맞아요. 계약서 같은 경우. 그럼 계약서에 기록된 대지 지번과 공문서에 기록된 대지 지번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러한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 전 대지 지번과 분할 후의 대지 지번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분할 전에 100의 1번이라고 한다면 분할 후에도 얼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100의 1번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셔요? 어려우셔요? 아니, 분할 전 대지 지번과 분할 후의 대지 지번을 일치시킨다면 계약서 이런 거 안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의 1. 그러면 여기는 100의 4로 가고 여기를 100의 5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대지 지번은 안 바뀝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뭘 부여한다고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100의 3.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되면 됩니까? 100의 9. 이쪽은 100의 10. 이렇게 부여하면 돼요. 여기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로 부여하면 됩니까? 100번. 그럼 이쪽이 100의 6, 100의 7 이렇게 부여하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정리하죠.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절대로 말로 못 외워요. 어떻게든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보십니다.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불러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네 필지였으니까 지번은 몇 개가 있을까요? 4개. 합병을 통해서 한 필지로 합쳐졌으니까 지번은 몇 개 필요할까요? 1개. 그럼 합병의 지번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합병 후에 토지에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하게 돼요. 그럼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죠? 하나만 필요하니까. 그 기준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합병이라 하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100의 9번, 100의 8번,
101의 8번, 102의 7번, 103의 6번 이렇게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합병 이후에는 지번이 하나만 필요하죠. 그럼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의 기준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부번이 기준이 될까요? 본번이 기준이 될까요? 본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부번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로 부여합니까?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병이라 하면 네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100의 9번, 여기는 101의 8번, 여기는 102번, 103번 이렇게 네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네 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합병의 토지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는 부번도 존재하고 이쪽은 부번이 없죠. 본번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가능하면 뭘 부여하는 겁니까? 따라서 이때는 이걸 부여하는 거예요. 본번 중 가장 선순위 지번. 본번 중 가장 선순위 지번. 얼마로 부여할까요? 102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처음 들으실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아직은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0달 충분해요. 네. 그냥 말 된다 이 정도 느끼시면 돼요. 어차피 반복을 계속 할 거니까. 네. 그러면 이때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을 때 영향을 미쳤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했죠. 그러면 합병의 경우에 건축물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합병은 분할과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100번, 100의 9번, 102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분할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이때는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이 있다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는 101번, 여기는 101의 8번, 여기는 101의 8번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분할과의 차이점이죠. 합병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분할과 합병이 비교되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얼핏 되셨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44쪽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실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출제를 못했고 강사들도 거의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이게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가장 쉬운 내용이. 그래서 지금은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네. 먼저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적 확정 측량의 개념은 뭐냐면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난개발이.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뀌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그렇다면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재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지적, 소재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토지가 이사가진 않지 않습니까? 소재지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지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이유는 토지의 개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에는 한 100필지였는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한 80필지 또는 120필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지번은 바뀔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대지로 바뀌는 토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경계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바뀌었죠.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계 바뀌겠죠. 그럼 경계가 바뀌면 좌표값도 바뀝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면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렇다면 토지에 관한 정보 상당 부분이 바뀌니까 토지에 관한 토지 정보를 새롭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바뀌니까. 맞아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뭐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까요? 측량. 맞아요.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상당한 부분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다고 간주하고 이 지역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해요.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번도 존재할 겁니다. 지번이 여기는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100의 5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114번, 115번, 116번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쪽만. 그러면 이쪽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이쪽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렇다면 이쪽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이쪽은 종전 모양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 네. 이렇게 똑같죠. 나름대로 똑같이 그린 겁니다. 여기는 몇 번일까요? 100의 4번, 여기는 100의 5번, 여기는 101번, 여기는 113번, 여기는 114번, 여기는 115번, 여기는 116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즉 지적확정 측량 CC 지역에서는 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일부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는 겁니다. 종전 지번 중에서 일부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를 해요. 그럼 종전 지번은 뭐가 있습니까?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이 부분도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 지적확정 측량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이에요. 이것도 100의 4번. 그 다음에 여기 101번도 마찬가지죠.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그 다음에 뭐 115번. 이러한 지번이 있습니다. 종전 지번,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은 이러한 지번이 있습니다. 이 지번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본번을 선택합니다. 요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본번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9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다 제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본번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경계에 걸친 지번들, 이 경계에 걸친 지번 124, 101, 113, 115는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 부여한다면 겹치죠. 따라서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지번은 뭐가 있습니까? 100에 4 이미 지워졌고, 그 다음에 101번 지워야 될 테고, 113번 지워야 될 테고, 115번 지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번들을 부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부여를 해보죠. 100번, 그 다음에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번은 여기 있죠. 9번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9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지번이 9번이기 때문에 9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본번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도 제외를 시켜야 될까요? 100번도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 100번을 제외시키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즉 이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번이 같은 지번은 뭐만 있습니까? 100번. 맞아요. 100번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100번도 제외가 됐으니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부여하겠습니까? 나머지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리하점. 이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첫 번째는 뭘 선택한다고요?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외시켜야 될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킵니다. 왜? 겹치니까. 맞아요.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왜?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 나머지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은 결번 처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결번 처리는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하는 건데요. 여기서 결번이라는 말은 이 결이 결석한다 할 때 그 결자예요. 빠질 결자입니다. 번은 지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번은 빠진 번호를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 부르겠죠. 어디로부터 빠진 지번일까요?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로부터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번만 부여되니까 여기 선택되지 않은 것은 지적 공부에서 빠져나가겠죠. 그걸 결번이라고 하는데, 이 결번은 첫 번째 결번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지번 대장으로 자꾸 출제해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번 대장. 지번 대장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지난주에 보신 지적 공부 8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지적 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 보존합니다. 연구 보존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얼핏?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6필지가 아니라 만약에 16필지라고 한다면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 몇 개가 필요해요? 16개.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그럼 11개를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럼 나머지 여기는 빈칸으로 내버려야 됩니다. 지번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요? 부여할 수 있는 건 11개인데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 16개가 필요하니까 5개는 빈칸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 이런 관계에 있다면 개수가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적다면 이때는 5개가 빈칸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니까 이 원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블럭을 정합니다.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이렇게 블럭을 정한 다음에 본번을 부여합니다. 본번은 뭐가 있죠? 102번, 103번, 104번, 105번.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1블럭이, 여기 하나의 블럭이니까 102번이니까 여기는 102의 1번, 102의 2번, 102의 3번. 여기는 103의 1번, 103의 2번, 103의 3번, 104의 1번, 104의 2번, 104의 3번, 105의 1번, 105의 2번, 105의 3번. 이런 식으로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은 다 결번 처리를 하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몇 번일까요? 115번, 116번. 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17번, 118번,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왜 이렇게 많아? 129, 130, 131, 132. 이 지번은 전부 다 결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죠. 지적, 확정, 증명, 시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첫 번째 뭘 선택할까요? 본번. 이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지번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왜? 다른 쪽에서 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지적, 확정, 증명, 시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증명, 시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합니다. 왜?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개수가 너무 작으니까. 이때는 2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미치겠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거의 출제를 못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